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더 이상 그냥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의학이 이 침묵의 살인자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죠. 하룻밤의 잠이 정말로 치명적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답은 네, 그럴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전혀 소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 몸, 특히 심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호를 듣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몸 속에 있거든요. 생체 시계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계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심장이 하루 24시간 중에 정확히 언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위험이 하루 종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잠에서 막 깨어나는 아침 6시부터 정오 사이, 바로 모닝서즈라고 불리는 이 시간대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깊은 잠에 빠져서 꿈을 꾸는 동안에도 우리 심장은 사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 중에 딱 정해진 시간에 비상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아침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아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휴식 모드에서 갑자기 전투 모드로 확 바뀌기 때문이에요. 둘째, 이때다 싶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혈압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사람에 따라서는 이 KLF5라는 특정 유전자가 아침 시간대에 심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침이라는 시간에 딱 합쳐지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야 할 이 밤에 습격하는 숨은 주범들이 누군지 구체적인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협심증 하면 운동할 때 가슴 아픈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오히려 쉴 때, 특히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혈관의 경련이 일어나면서 찾아와요. 시간이 딱 자정에서 아침 8시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꼭 속쓰림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소화불량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신호를 놓치기 쉬운갑니다. 자, 이 부르가다 증후군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심장이 너무 멀쩡한데 갑자기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에요. 왜 동남아나 일본에서 젊은 남성들이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바로 그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고열이에요. 만약 이 증후군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이라면 열이 날 때 무조건 즉시 해열제를 드시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 그냥 옆 사람 시끄럽게 하는 잠버릇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이 표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왼쪽의 단순 코골이랑 오른쪽의 수면 무호흡증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숨이 멎는 겁니다. 이게 밤새도록 수백 번 반복되면 우리 심장은 정말 죽어나는 거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한폭탄인 셈이에요.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이건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생명의 신호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심장마비의 신호가 남자랑 여자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해요. 남성분들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성분들은요, 그런 흉통이 전혀 없이 그냥 극심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체한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성분들이 좀 피곤한가 보다, 체했나 보다 하다가 생명을 주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들리는 저 소리가 그저 시끄러운 코골이일까요? 아니면 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일까요? 바로 임종호흡입니다. 이 두 단어는 오늘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심장이 멎은 직후에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 같은 거예요. 소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컥컥거리거나 아주 가쁜 숨을 몰아 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진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가장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럼 일반 코골이랑 어떻게 다르냐고요?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반 코골이는 그래도 리듬이 있고 규칙적이잖아요. 하지만 임종호흡은 불규칙하게 컥컥 헐떡이다가 정말 섬뜩할 정도로 길게 숨을 멈춥니다. 그 정적이 있어요. 정말 만약에 옆에서 자는 가족이 이런 소리를 낸다면 그건 피곤해서 내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구조 신호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소리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다? 그건 100% 심정지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고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켠 채로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존 도구들을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뭐 대단하고 어려운 비법 같은 게 아닙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너무 춥지 않게 1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그리고 혹시 당뇨가 있으시다면 새벽 혈당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바로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내 생명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온다면 이 세 단계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119 신고. 둘째,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 열어놓기. 셋째, 아스피린 씹기. 이게 중요한데요. 아스피린을 그냥 물로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먹으면 흡수가 훨씬 빨라서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기침 심폐소생술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침을 아주 세게 하면 괜찮아진다 이런 건데 이거 정말 위험한 낭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애초에 심정지가 오면 기침을 할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시고 무조건 첫 번째 행동은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스페인에서 아주 크게 진행된 연구예요. 혈압약을 늘 아침에 드셨던 분들이 자기 전에 먹는 걸로 바꿨더니 글쎄 주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45%나 줄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밤 사이에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아침의 혈압 급등, 즉 그 모닝 서지를 미리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약 먹는 시간을 바꾸는 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정말 많이들 쓰시죠?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같은 걸 잡아내는 데는 정말 훌륭한 도구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스마트워치가 심장마비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내 몸이라는 겁니다. 기계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오더라도 내 몸이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낸다면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심장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심장은 절대 소리 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약하고 좀 모호하게 들릴지라도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지식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